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이 처음으로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해달라고 촉구했죠. 그리고 7월부터는 거리두기 체계가 바뀌면서 인원 제한도 4명에서 8명까지 풀리는데요. 신혜원 뉴스체커가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뉴스도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신혜원의 뉴스픽 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픽 보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한미일 북핵협의, 보복살인, 전기요금 동결, 대장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일상으로의 초대 이렇게 꼽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픽입니다.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트럼프 시대는 가고 이제 바이든의 시대가 찾아왔죠.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때 깜짝 선물을 선사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깜짝 선물이라고 표현한 두 번째 성과, 북한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Ambassador Sung Kim, a career diplomat and with deep policy expertise, will serve as the U.S. Special Envoy for the DPRK. Ambassador Kim, you're here somewhere today. Stand up, will you? Thank you for being on with us. Thank you for taking on this important role. 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통역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성김 대사의 임명, 북한의 대화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수석 대표의 첫 회동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의 정책 동향을 상세히 분석하시고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Referring to both dialogue and confrontation, we will be prepared for either. We are still waiting to hear back from Pyongyang proposal for a meeting. And hopefully, Chairman Kim's reference to dialogue indicates that we will get a positive response soon. 사실은 북한도 대결보다는 대화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조만간 긍정적인 답변이 오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남북 대화도 지지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어서 어제 방한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측 수석 대표와 한미일 3자 회동을 연이어 가졌습니다. 한일 간에 여러 간극이 있지만 북핵 문제에서만큼은 한미일 3국 공조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We revisit the past effort and reflected on the lessons learned. We have explored ways to make substantial progress. We continue to hope that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and our offer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Japan, US, Korea trilateral cooperation is of capital importance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북한은 지난주 나흘간 노동당 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화와 대결 같은 국제관계도 언급했지만 그보다는 내부 문제, 그러니까 코로나 국경 봉쇄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민생난 해결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시인하는 한편 본인이 직접 서명한 특별 명령서도 공개했습니다. 불량미 등 전시 예비 물자를 공급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인민들의 생활상 애로를 하나라도 더 덜어 자신께서 굶어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중대한 결심을 담아 친히 서명하신 특별 명령서를 발령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중의 밀착 행보도 과시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는 북중 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하자라는 리준진 중국 대사의 기고문이 실렸고 중국의 인민일보에는 북중의 긴밀히 단결해서 악랄한 도전과 방해 음모를 분쇄하자라는 리용남 북한 대사의 기고문이 이렇게 나란히 실렸습니다. 북중 양국을 각각 압박하는 미국에 맞서서 전략적 단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유관 당사국 모두와의 대화와 협력이 함께 진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러한 입장에서 북중 간의 대화와 협력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픽 보겠습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또 친구를 만나는 일상으로의 초대로 꼽았습니다. 정부가 7월부터 적용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내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는데 다음 주 목요일 7월 1일부터는 숫자가 늘어납니다. 현행 5단계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하고 사적인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합니다. 위험도가 큰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식당, 카페는 밤 12시까지 운영을 허용합니다. 네, 거리두기 2단계에서 비수도권은 7월 1일부터 8명 12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유행 위험성이 큰 수도권의 경우에는 일단 6명까지 늘렸다가 15일부터 8명 12시가 가능해집니다. 자, 모두 백신 덕분이죠. 백신 1차 접종률이 30%에 달하면서 서민 경제에 피해를 덜 주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새로운 거리두기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 이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대책을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푸는 만큼 수칙을 어길 시에는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백신만 믿고 경각심을 놔버려선 안 된다는 것, 해외 사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샴페인 너무 일찍 터뜨렸나? 접종률 60% 육박, 이스라엘 집단 감염 발생이란 기사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 지 사흘 만에 학교 내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자,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에 전 세계 비상이란 기사도 있는데요.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역시 마스크를 벗은 영국에서 최근 일주일간 6만 3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에 9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였습니다. And that's why we're so concerned by the Delta variant that is now spreading faster than the third wave that was predicted in the February roadmap. We're seeing cases growing by about 64% per week, and in the worst affected areas, it's doubling every week. 결국 영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한 달 연기했고요. 유럽 각국은 영국에 빗장을 걸고 나섰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유독 빠른 데다가 복통과 메스꺼움, 구토, 또 청력 상실 등의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he variant is well on its way to becoming the dominant variant globally because of its significantly increased transmissibility. We need more data, again from well-designed studies on the efficacy of the different vaccines that are in use in different countries against the different variants. 우리나라는 입국 전과 후 자가격리까지 총 3번의 PCR 검사를 통해서 델타 바이러스 유입을 최대한 막고 있는데요. 15일 기준 국내 델타 변이 감염자는 전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가운데 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픽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픽은 보복 살인입니다. 경찰이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가해자 2명에 대해서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보복살인의 경우에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감금, 또 가혹행위를 가했고요. 결국에 피해자는 34kg의 저체중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 네 번째 픽입니다. 대장 잊지 않을게요입니다. 쿠팡의 경기 이천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대피하라라는 명령에 동료들을 먼저 내보내고 홀로 건물에 고립된 후 꼬박 이틀이 지나서 발견됐습니다. 대장님을 홀로 남겨둔 그곳에서 벌겋게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화마를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늘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서야 나오던 고 김동식 대장. 동료들은 운구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거수 경례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김 대장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전기요금 동결인데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훨씬 덥다는데 폭염보다 무서운 게 전기요금이라고 하죠. 가뜩이나 코로나로 팍팍한 요즘 정부가 높은 물가 상승률과 국민 생활 안정을 고려해서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다만 4분기 인상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요. 현재와 같은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 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